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으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기는 했는데요. 사실 대통령실은 그냥 강선우 후보자는 지키고 가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좀 뒤늦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좀 여론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그 강선우 의원 사퇴 나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제가 운영하는 조갑제 TV에 강선우 물러난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가만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상황이 데드락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교착 상태가 되면은 이 풀 수가 없어요. 누가 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오기, 민주당도 체면. 그런데 이걸 풀 사람은 강선우 의원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사퇴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난번에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어떤 직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도 맞추시더니 그것도 자폭할 거라고 했는데 2시간 뒤에 뭐 사퇴 선언을 하던데 그건 뭐냐면 제가 이 상황을 멀리서 보면은 뭐 흐름이 보여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이 문제를 키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그건 한 2주 동안 이게 진행이 되고 특히 민주당 안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강선우 의원 경우에는 좌우 뭐 진보 보수 구별 없이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그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버텼거든요.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정치적으로. 끌면 끌수록 손해였는데. 그렇죠. 그러다면 이게 뭐 이진숙, 강선우 두 사람 또 여성 TO를 채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이게 좀 지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때 이제 정규재 주필과 조갑재 대표 두 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식사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뭐 인사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누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정규재 주필께 여쭤봤을 때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있었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었다라고. 저도 못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뭐 그 점심쯤에 뭐 말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 내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좀 논란의 인물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는 게 맞느냐, 너무 극소수의 인물들만 인사에 관여하다 보니까 구멍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와요. 그 이재명 후보 시절에 만났을 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한 사람을 무능해도 친한 사람을 쓰면은 문제가 생기더라. 무능한 사람을 쓰면. 그러니까 친하다고 무능한 사람을 쓰면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 했는데 그거 참 명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또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인사에 관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첫째 아주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객관적인 어떤 사람을 쓸 때 자기 편, 내 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 공정한 생각과 아주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이고 또 이번에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처장 그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2달, 석 달? 이때는 우선 허니문 기간이라 해가지고 지지율도 높아지고, 그죠?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에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거의 자폭한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때 이제 마가 끼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반은 자기를 반대했다는 거. 요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잊어버려요. 정권 초기에 잊어버립니다. 이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신들이 지금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냐 싶을 정도로 과거 발언들이 논란의 발언이 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조갑재 대표 보시기에는 이분도
조금 살펴보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건 뭐 청문회 거치는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뭐 재고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사고를 친 다음에 하면 또 이게 좀 늦잖아요. 그죠? 다만 이런 비판을 의식을 해가지고 잘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대통령실 인사도 일부 그러니까 성남 경기 라인에서 틀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사수석도 없고 일부 비서관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런 지적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그걸 견제하는 게 역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근데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달라요. 굉장히 독자적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통령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바깥에서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히 부하노로 됐지만은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다 하는 그 주체의식이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가 있고 이번에도 뭐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당정 관계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민주당이 견제해야 되고 민주당이 너무 나가면은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이재명 민주당 관계에서는 그게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게 우선 장관의 거의 반이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현역 의원. 이거 아주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권력과 여당의 권력이 좀 견제하는 그게 이제 일종의 분권형이에요. 그 여권 안에서의 분권이지.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유심히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